명절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설레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가슴 한구석이 뜨끔하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 앞에서 어색해진 한 사람. 명절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환영받아야 할 자리에서 조심스러워지는 순간. 내 집 같았던 곳이 어느새 남의 집처럼 느껴지는 그 감정. 오늘 이 영상은 그런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전엔 온 가족이 모이는 반가운 날이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음식 냄새, 함께 둘러앉아 나누던 정겨운 이야기들. 명절은 1년 중 가장 바쁘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찬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달력에서 명절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아, 또 그날이 다가오는구나.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기다려지던 날이 어느새 견뎌내야 할 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는데 가족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왜 이렇게 무거워졌을까요? 반가운 얼굴들을 보러 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긴장되고 불안할까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하나? 뭘 준비해 가야 하나? 어떻게 행동해야 실수하지 않을까? 예전엔 생각지도 않던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가장 힘든 건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명절이 싫어요라고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가족 만나기 부담스러워요라고 하면 냉정한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그저 속으로만 사깁니다. 친구들과 명절 이야기를 나누면 모두들 바쁘다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몸이 힘든 이야기지 마음이 힘든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듭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이건 육체적 피로와는 차원이 다른 고통입니다. 명절 전날 밤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 어떻게 보내야 하나? 며느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들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다가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가슴부터 답답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잘 견뎌내야 해. 명절 아침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일 줄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들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긴장됩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웃는 얼굴이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가 보입니다.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했을 겁니다. 혼자서. 고생 많았네.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편히 계세요.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가만히 있자니 이번엔 다른 시선이 느껴집니다. 왜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지? 편하게만 앉아 계시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그런 상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봅니다. 며느리가 능숙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합니다. 뭘 도와줄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 이건 제가 하던 방식이 있어서요. 저기 앉아 계세요. 거절당합니다. 정중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예전엔 명절이면 제가 중심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상을 어떻게 차릴지 모든 게 제 손에서 결정되고 진행됐습니다. 딸들과 며느리들이 제 지시를 따랐고 저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다릅니다. 각자의 집에서는 며느리가 중심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 집의 주인은 며느리니까요.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슴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엌에서 나와 거실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에선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고 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님처럼 앉아있는 이 느낌.
내 아들 집인데 내 손주들이 뛰어노는 집인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손주들이 옆에 와서 앉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신나게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저를 순수하게 대해줍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도 다시 자기들 놀이에 빠집니다. 저는 다시 혼자입니다. 아들이 다가옵니다. 어머니 불편하진 않으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응, 괜찮아. 넌 아내 좀 도와줘.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불편해. 너무 불편해. 하지만 이 말을 어떻게 내게 할 수 있겠니?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점심 식사 시간까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 지친 기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맘때쯤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겁니다. 딸들과 수다 떨며 음식 만들고 손주들 간식 챙겨주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빴을 겁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도와주자니 거절당하고 가만히 있자니 한심해 보이고 어디에도 제 자리가 없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상차림을 보며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와, 정성이 대단하네. 고생했어.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며느리가 수줍게 웃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맛봅니다. 맛있네. 또 한 번 칭찬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만들던 맛과는 다릅니다. 당연합니다. 사람마다 손맛이 다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것보다 낫네. 아들이 농담처럼 말합니다. 모두가 웃습니다. 저도 따라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묘한 씁쓸함이 남습니다. 식사 내내 조심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아 같은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했을 조언들을 이젠 삼킵니다. 꼰대처럼 보일까봐 잔소리꾼으로 찍힐까봐. 며느리가 음식을 권합니다.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응, 고마워. 잘 먹을게.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예전엔 이렇게까지 조심스럽지 않았는데 이젠 모든 말과 행동에 신경 써야 합니다. 손주가 음식을 흘립니다. 반사적으로 조심해야지라고 말하려다가 멈춥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입니다. 아이 교육에 간섭한다고 생각할까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봅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립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넌 힘들었잖아. 괜찮아요. 식기세척기에 넣으면 돼요. 결국 또 물러섭니다. 거실에서 또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들은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조심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사람, 눈치 봐야 하는 사람. 며느리에게도 심지어 아들에게도 조심스럽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며느리가 묻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쉬어. 사양합니다. 커피가 마시고 싶지만 며느리를 더 일하게 할까봐 사양합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입니다. 예전엔 이 집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무엇이든 자유롭게 말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그게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었다는 것을. 그 특권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아픕니다. 창밖을 봅니다. 다른 집들도 명절을 보내고 있겠죠. 저처럼 불편한 시어머니들도 있을까요? 아니면 저만 이런 걸까요?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저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핸드폰을 꺼냅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명절 잘 보내? 응, 너도 잘 지내? 짧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합니다. 나 지금 힘들어. 외로워.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시계를 봅니다. 아직 오후 2시입니다. 저녁까지 몇 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계속 이렇게 앉아만 있어야 할까요?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배웅해 줍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그래. 너희도 수고했어. 차에 타서 손을 흔듭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백미러로 아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가슴 한편이 저릿합니다. 보고 싶을 텐데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명절? 아니면 그 전에 볼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엽니다. 조용합니다. 아까까지 북적이던 아들 집과는 너무 다릅니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고 거실에 앉습니다. 혼자입니다. 명절 동안 느꼈던 불편함이 사라진 대신 이제는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가길 잘했나? 아니면 안 가는 게 나았을까? 매번 같은 고민을 반복합니다. 실제로 한 번은 명절에 가지 않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아들이 걱정했지만 괜찮아. 푹 쉬고 있을 게라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책을 펼쳤다가 덮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 집에선 무얼 하고 있을까? 내가 없어도 잘 지내겠지. 아니, 오히려 더 편하게 지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녁 때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약은 드셨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다 했어. 걱정 말고 너희끼리 즐겁게 보내.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습니다. 가지 않아서 불편한 마음은 없었지만 서운한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역시 가는 게 맞았나 봐. 다음 명절엔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가면 불편하고 안 가면 서운하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명절에 아들 집 다녀왔어? 응, 다녀왔지. 어땠어? 뭐 그냥 그랬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불편했어, 외로웠어,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라고 말하면 이기적인 시어머니로 보일 것 같아서입니다. 어떤 친구는 말합니다. 우리 때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게 산다니까. 그 말에 공감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내 자리가 확실했잖아. 시대가 변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며느리들이 더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제 위치는 어디인지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해볼까 생각해 봅니다. 엄마가 가면 불편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이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아들을 난처하게 만들 것 같아서입니다. 며느리와 대화를 더 많이 해볼까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나아질까요? 하지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라고 물으면 괜찮아요라는 대답만 돌아올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 명절도 그 다음 명절도 비슷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다가 물러서기를 반복하면서 환영받고 싶지만 부담 주기 싫어서 필요한 사람이고 싶지만 간섭하는 사람 되기 싫어서 밤에 잠자리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년 명절은 좀 나을까? 아니면 계속 이럴까? 답은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길 기다릴 뿐입니다. 이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또 갈 거라는 것을. 아들이 보고 싶고 손주들이 보고 싶고 가족이 그리울 테니까요. 며느리가 미운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아들을 잘 돌봐주고 손주들을 잘 키우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냅니다. 제가 며느리였을 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 상황입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그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뿐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다른 시어머니들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마음은 비슷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어머니가 불평한다고 하면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 탓하네 하는 시선으로 볼까봐. 하지만 이건 누군가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솔직한 마음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젊었을 때 저도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마음을. 왜 자꾸 간섭하시지? 왜 제 방식을 인정 안 해주시지? 불편해했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시어머니도 저처럼 불편하셨을 거라는 것을. 자리를 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뒤로 물러서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그때 좀 더 이해해 드릴 걸, 좀 더 다가갈 걸 지금은 후회됩니다. 며느리에게 바라는 건 많지 않습니다. 거창한 효도를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끔 어머니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제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들에게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을 때 정말로 괜찮은지 한 번만 더 물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라고 대답해도 정말요? 라고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그때는 진심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조차 부담이 될까봐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속으로만 간직합니다.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그런 날이 오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더 나이가 들면 이런 감정도 무뎌질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불편한 명절을 보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가족이니까요. 불편해도 가고 서운해도 이해하려 하고 외로워도 웃으려 노력합니다. 이게 가족 아닐까요? 다음 명절이 다가오면 또 달력을 보며 한숨 쉴 겁니다. 또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갈 겁니다. 손주들 얼굴 보면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들이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위로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완벽한 명절은 아닐지 모릅니다. 예전처럼 기다려지는 날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까요. 이 집에 제가 환영받고 있는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저는 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만으로도 다음 명절을 견뎌낼 힘이 생긴다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불편한 걸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저도. 서로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서로 부담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시대의 가족인지도 모릅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그래도 다녀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했지만 외로웠지만 그래도 가족을 봤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그것만 알아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가족 관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